이전 영상에서는 손의 다양한 포즈를 드로잉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제 어떻게 하도에 적용이 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작년 인하대 수시에 나왔던 주제인데 골프 장갑과 골프 모자, 골프공이 나왔죠. 인하대가 3개에서 4개 정도로 많은 제시물들이 출제가 되는데 그런 제시물 중에서 하나 정도를 메인 소재로 잡아서 하도를 떠주는 게 중요합니다. 장갑의 형태는 뭔가를 잡을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고 기능은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갑을 착용을 하죠. 모자의 형태는 머리에 씌워질 수 있도록 이게 위에서 봤을 때 동그란 형태예요. 햇빛을 가려주기 위해서 창 모양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기능은 해를 가리기 위해서 모자를 쓰죠. 자, 그리고 공 같은 경우는 형태는 동그란 형태예요. 기능은 굴러다닐 수 있다는 것이랑 어떤 공놀이를 할 때 잡는다든지 그런 기능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의 소재를 연관성을 찾아주는 게 중요한데 골프라는 운동 종목에서 쓰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골프공을 잡는 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 모자를 골프공에 씌운다든지 이렇게 소재끼리 연관성을 조금 찾아주면서 그리도록 할 거예요. 지금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러프 스케치를 잡는 과정인데 러프 스케치는 화면의 시선의 흐름을 어떤 방향으로 줄지 방향을 생각하면서 물체들을 배치를 해줘야 하고 너무 하나씩 그리기보다 전체 화면을 어떤 형식으로 끌어나갈 것인지 그런 계획을 잡는 단계예요. 모자를 그려볼 건데 모자는 머리에 쓰는 원통형 부분에서 이렇게 앞쪽에 캡처럼 달려있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원기둥으로 모자에 쓰는 부분을 먼저 만들어주고 이 원기둥에서 중심을 표시를 하고 모자의 챙 부분을 어느 방향으로 줄지 그리드를 잡아줍니다. 그 모자의 창 부분이 휘어져 있어서 굴곡을 잡아주면서 그리드를 그려줍니다. 지금 이 과정까지가 화면 전체에 물체를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 그런 위치들을 설정을 해놓은 과정이고요. 여기서 이제 형태들을 그려볼 건데 하도를 뜰 때는 중요한 부분 먼저 떠주는 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이런 앞쪽에 있는 물체들부터 그려 들어갈 거예요. 스케치를 뜰 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모서리와 외곽선인데 외곽선은 이런 형태들이 뭉쳐지지 않게 실루엣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 형체들을 좀 잘 보이게 만들어주는 걸 신경을 쓰고 모서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암이 꺾이는 위치들을 표시를 해서 어떻게 음영을 줄 것인지 어떤 부분이 튀어나오는 부분인지를 인지하면서 그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그려준다기보다는 이런 외곽선이랑 모서리를 의식하면서 그리면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채색을 할 때도 이런 입체적으로 형체들을 바로바로 잡아낼 수 있어요. 스케치를 뜰 때 이런 모서리를 의식하면서 그리면 나중에 채색을 할 때도 바로 입체감을 낼 수도 있고 이런 스케치 과정에서 모서리와 외곽선들을 신경 써서 그려준다면 채색을 할 때도 구조적으로 머릿속으로 인식이 돼서 되게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형체가 꺾이는 부분 위주로 주름 표현을 몰아주고 이런 꺾임에서 주름들이 한 부분에 몰아질 수 있게 이제 골프공을 그려볼 건데 골프공은 구의 중심을 찾아서 일단 구의 방향을 먼저 그리드로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 정면의 구로 그리드를 그리고 여기서 원들이 반복적으로 그려지는데 이 원을 그릴 땐 이 중심을 생각하면서 그려줘야 해요. 그래서 얘를 기점으로 이 위치의 원을 그릴 거면 이 중심에서 뻗어나가게 선을 그리고 이 선에 90도 각도로 이렇게 살짝의 타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원들이 되게 많아서 이걸 어디에 맞춰서 그려야 될지 되게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원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정원에 가깝게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타원에 가깝게 그려줘야 이 원의 시점이 맞아지게 돼요. 그래서 위치를 이 원에서 이렇게 그리드 맞춰서 위치들을 대략적으로 표시를 해주고 이렇게 외곽으로 갈수록 이 원의 중심을 생각하면서 타원으로 바뀌게 이런 원들이 되게 많은 소재가 나오면 이 위쪽에 잘 보이는 부분만 정확하게 그려주고 나머지는 어두운 영역으로 어둠으로 생략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소재들로 어느 정도 가려서 이렇게 반복적인 부분들이 너무 노출되지 않게 이렇게 가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똑같은 거를 너무 다 그릴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원이 들어가는 부분을 들어가게 외곽에서의 디테일도 잡아줍니다. 그 골프공이랑 비슷한 형태가 또 딸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게 비슷한 형태가 있는데 이런 애들은 외곽을 살짝 볼록볼록하게 잡아주면 훨씬 자연스러워요. 지금 스케치를 하는 순서를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 그 다음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채색에서도 어느 부분으로 시선을 유도를 할지 그걸 정해서 스케치를 뜰 때도 그런 부분을 먼저 그려주는 겁니다. 장갑을 그릴 때는 이런 주름의 디테일을 부분적으로 잡아내는 것,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스케치를 떠줘요. 이게 뒤에 있는 물체이더라도 이런 디테일 한 부분 정도는 잡아주면 시선이 한 번 더 잡히겠죠. 그래서 이런 주름이나 형체들을 정확하게 떠줍니다. 바닥에 그림자를 그리면 물체를 넣지 않아도 어느 정도 공간이 해소가 돼서 이런 그림자들을 사용해서 이 공간을 조금 채워줄 거예요. 장갑이 이렇게 봉제선들이 있는데 얘가 주름이 생기는 부분을 따라서 약간 올록볼록하게 이런 부분들을 잡아줍니다. 자, 인하대 주제로 스케치 뜨는 걸 해봤는데 손과 관련된 제시물이 나왔을 때 그냥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처럼 배치를 하면 되게 재미가 없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손을 포즈를 잡아서 화면상에서 뭔가 캐치볼 하는 느낌으로 스케치를 떠봤는데 이게 너무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면 이 형체들이 잘 안 보였을 텐데 이 손가락 부분들을 살려서 배치를 해준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도상에서 옮겼을 때는 한 부분을 강조해서 그린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이런 손 포즈는 한두 개 정도는 연습을 해두면 시험장에서 어려운 형태가 나와도 충분히 포즈를 잡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소재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